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폭펀드, CP그룹으로 유명한 이 폭펀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모르시는 기업일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은 기업인데, 한국에서만 유명하지 않은 것이지, 이 중국과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그런 기업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중국의 성장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폭펀드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폭펀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저는 성장,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배당입니다. 배당. 일단 성장과 인플레는 뭐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 현재 대략 한 약 6%입니다. 배당이 약 6%예요. 배당도 굉장히 잘 주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특히나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바탕으로 중국과 뭐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시장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폭펀드라는 기업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이 여행자로의 입장에서는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태국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 동남아 시장을 자주 여행하시는 분들은 꽤나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CP그룹이거든요. 이 CP그룹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식품산업, 그리고 유통산업이고요. 그리고 육가공,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가격 상승을 이루고 있죠. 사료. 여기서는 동남아 시장에서 당연히 1등이고 이 태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태국 기업 중에서는 재계 1등의 기업입니다. 재계 순위 1등 기업이고 대표적인 화교 기업이에요. 화교. 전 세계의 경제를 이제 주무르고 있다는 유대인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민족이죠. 이, 존 케네디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유명한 말을 좀 남겼어요. 한창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유대인과 그러니까 세상은 망할 수 있어도 미국은 망할 수 있어도 유대인과 화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화교입니다. 이 화교라는 종족,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어, 타국에서 거주하는 이 중국의 국적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 시장의 거의 70% 이상이 지금 화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최근에 이제 필리핀이죠.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반중국, 친미국으로 어느 정도 좀 돌아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부터 최근부터는 갑자기 친중국 성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화교 때문이에요. 화교. 이 필리핀에서도 70% 이상의 경쟁력을 이 화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동남아 시장 거의 대부분이 이 화교인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나뉠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1대1로 이제 경쟁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바이든 시대에서는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은 나뉘는데 이 중국 진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화교인들이에요. 이 화교인들이 각각의 나라로 투입되어서 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국 진영으로 편입을 시키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세계 최대의 그런 식품 시장 그리고 육가공 시장, 사료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종자 사업이에요, 종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작년부터 종자 사업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답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식량에 대한 문제가 점차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러시아에서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에 곡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타국의 수입이 아니라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폭펀드 그룹은 종자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글로벌리한 기업이고 결국에는 이 먹을 것들에 관련해서는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 시장, 그리고 태국 시장에서 압도적 1등이고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그 영향력을 지금 떨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통신이 있고요. 유통, 육가공, 종자, 그리고 식품산업.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수에 이제 추정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사업들이고 이 수출을 한다기보다는 각 국가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 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중국 경제에서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심상치가 않냐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폐쇄 경제, 어, 중국의 폐쇄 경제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했던 뭐 우리 롯데쇼핑도 다 나왔고요. 이마트도 다 철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동남아시아, 태국의 기업이 폐쇄 경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방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 중에서도 중국의 탑 기업들, 그 중에서도 중국의 국영 탑 기업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냐면 이 상하이에서 핵심적인 위치가 있어요. 핵심적인 위치가 있는데 핵심 지역의 쇼핑몰, 유통몰을 이 CP그룹이 가져갔습니다. 이 CP그룹이 그 땅을 가져갔어요. 현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게 상해 정부와의 긴밀한 그런 유착 관계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변두리도 아니고요. 특히나 뭐 외국 기업들의 유통몰을 전부 다 내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남아시아의 기업이 중국의 핵심 노른자 땅을 갖게 된다? 이거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퇴출당하고 있는 한국의 뭐 이마트라던가 롯데마트가 중국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예요. 이 CP그룹이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CP그룹이 다 매입하고 있어요. 중국의 유통을 굉장히 빠른 세력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화교인들의 자금력이 2280조입니다. 대략 2280조 원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비공식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질 것이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동남아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는 경제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화교인들이에요. 화교인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교인들의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화교인들의 대표가 이 CP그룹 회장이에요. CP그룹의 회장이 화교인들의 대표입니다. 얼마 전에도 리커창 총리와도 이제 만담을 이제 가질 정도로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기업의 성장성은 이제 내수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던가 동남아 시장의 내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성 역시나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중국의 노른자 땅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화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동남아 시장에서의 그런 경쟁력을 중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펼치고 있으며 특히나 제가 좀 놀라운 것이 보험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보험사가 있죠. 바로 핑안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핑안 국닥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의 메이저 이제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핑안보험의 대주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핑안보험의 대주주는 중국 정부도 아니고요. 중국 국영회사도 아니고 이 CP그룹이에요. 네, 폭판다 그룹이 핑안보험의 대주주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국영투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국영투자사 중심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중심그룹. 여기서의 대주주가 폭판드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신한은행의 대주주가 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건데 그나마 대한민국의 뭐 지분이라던가 주주 구조는 좀 열려있기 때문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중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엄청나다는 겁니다. 결국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이라던가 유통, 특히 종자 사업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태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주로 해왔다면 이제는 중국 시장의 그 야욕이 점차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좀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 열거를 해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열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CP그룹은 이 태국의 세계 1등 기업을 넘어서서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중국의 내수 기업들도 내수 시장도 좀 장악하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이 화교인들이 장악하지 못한 아시아 국가가 딱 두 국가가 있다고 하죠.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만이 이 아시아 시장에서 유일하게 화교인들이 경제력을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그런 진출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1등, 일본의 1등 무역 회사가 있습니다. 일종의 무역 회사가 이토추라고 있는데 이토추의 지분을 샀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큰 이제 주요 이제 주주가 된 것이죠. 결국 사실상 이토추 같은 경우에도 뭐 농산물이라던가 이런 무역회사를 주로 하고 있고 또 농산품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시장을 주무르는 아시아 시장의 농산물을 주무르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 시장, 태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 아시아의 농산품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동남아라던가 중국은 이미 유통업체까지 거의 대부분이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는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할 만큼 이 CP그룹이 빠르게 지금 커나가고 있고 당연히 통신사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이제 시장 확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6%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농산물 종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고 텔레그램 방송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있죠, 실제로. 이 에보젠이라고 뭐 이미 엄청나게 수익 중인 건 맞아요. 제가 이 기업도 사실 이 종자 쪽에서는 이제 유전자 뭐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이쪽에 거의 특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텔레그램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린 기업이고 특히나 이 마리아나 쪽에서 의료용 마리아나 역시나 좀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맞아요. 그만큼 종자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미 50% 이상 수익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51% 이상 수익 중입니다. 글로벌리한 농산물, 농산물 유전자 분석 기업이고 세계 최다의 종자회사가 있죠.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가 바로 몬산토라는 회사인데 이 몬산토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에서 5대 농산물 기업에도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종자회사 70% 이상을 현재 이 에보젠에서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종자에 대한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뭐 자연재해라던가 아니면 인구의 증가 아니면 조금은 불행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첨예하게 나뉘면서 식량에 대한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국가들은 굉장히 큰 위기에 종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종자의 개량, 유전자의 분석을 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위력을 점차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보젠이다. 그리고 몬산토를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몬산토를 통째로 인수한 회사가 있는데 독일의 글로벌 이제 바이오 제약 회사이고 바로 바이엘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사실 저는 유럽 증시에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신경 쓸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인도, 한국 시장만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지는 않기에 좀 텔레그램방에서도 저는 유럽 기업들을 투자하지 않지만 이 바이엘도 꽤나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외에도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인피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필승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 중에서 이제 계좌를 좀 보내주셨어요. 예. 이 바이엘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루이비통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루이비통 53% 수익 중입니다. 루이비통 53% 수익 중이에요.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예, 거의 이제 확신하고 예, 적극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엘도 한 5.3% 정도 현재 수익 중이시던데 뭐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에르메스도 뭐 수익 중이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강조를 주셔서 굉장히 좀 귀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투자를 영위하시고 계시고 역시나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성취감을 느끼죠. 예,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폭판드를 보더라도 아니면 그 농산물 시장에 대한 유통 사업이라던가 종자 사업만 보더라도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이제 폭판드에 대한 분석이었고 농산물에 대한 분석, 동남아 시장, 태국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한 유통 사업 등을 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